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무역 협상과 관련된 헤드라인들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시장 판단을 좀 내려주시죠. 네, 일단은 시장에서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죠. 어제는 FOMC 의사록이라는 또 큰 이슈가 있었지만 네. 오늘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최근에 시장에 좀 지배적인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헤드라인에 집중을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증시도 좀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무역 헤드라인을 좀 쭉 살펴보면은 비교적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경계심이 남아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이제 미국장이 마감한 후, 그러니까 우리 장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류허 중국 부총리가 조심스럽게 합의를 낙관을 한다라는 블룸버그 보도가 전해졌죠. 이때 이제 어떤 저녁 식사 자리였다고 하고 관계자가 같이 있다가 이거를 이제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미국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다소 좀 혼란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은 합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됐고, 그리고 이제 중국 상무부 역시도 현재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1단계 무역 협정 타결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또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던 게 우리는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그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기 위해서 미국 협상단을 중국으로 초청하겠다라는 제안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지난주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근데 네. 이때 류허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 그리고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 미국 주요 협상단을 베이징으로 초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미국이 응답은 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미국 협상단이 이제 대면 협상에 대한 의지는 물론 있겠지만은 역시 지식재산권 보호라든지 아니면은 기술 강제 이전 금지 등의 문제를 이제 의제에 포함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다면은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까지 가는 것을 좀 꺼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사우스 모닝 차이나 포스트에서는 이제 양측이 1단계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도어 스텝 즉 문 앞에 지금 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은 또 세부 사항의 이견이 좀 남아 있다. 그래도 12월 15일에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처음으로 이제 네. 일반 소비재가 포함됐기 때문에 양국 모두 다 이 관세가 이제 발효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처럼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경계심은 좀 여전한 것 같네요. 두 가지로 좀 이유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헤드라인이 지금 상당히 많죠. 네. 근데 이제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꼭 류허 중국 부총리도 미국의 요구에 좀 헷갈린다, confused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헷갈린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도 대면 협상을 원하지만은 조건을 또 달고 있고 그리고 근접했지만 아직까지 좀 이견이 있다라는 등등 이렇게 헤드라인에서 꼭 혼재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제 양쪽이 아직까지는 양보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뉴스플로우를 보더라도 좀 알 수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로 좀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경계감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제 투자 심리도 증시가 고점을 계속해서 좀 경신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 자체도 좀 경계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이제 개인 투자자 협회에 따르면은 20일 수요일 기준으로 투자 심리가 중립이라는 응답이 36.7%로 이제 세 가지 강세장 그리고 약세장 그리고 중립 중에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래프에 보이는 것이 역사적 평균인 31.5%를 상회한 기간도 지금 가장 오른쪽에 15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왼쪽에 여러 가지 이 연도 중에 그런 이 기록이 많이 이어졌던 그런 연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로 좀 중립 의견이 장기간 지속된 사례가 한 8차례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에도 일단은 좀 강세장에 대해서 좀 경계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무역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그리고 헤드라인도 여전히 좀 혼재 양상이기 때문에 증시가 오늘도 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제 마음이 딱 그렇거든요, 요즘에. 그렇습니까? 네. 이건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요즘에 많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많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그렇다고 이런 하네요. 심리를 또 갖고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영락 없는 개인인가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다 보면은 섹터별로 반도체주의 부진이 굉장히 눈에 띄었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주가 한 0.7% 정도 이제 장중에 하락세가 나타나더라고요. 네. 이제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인데 주요 장비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줄줄이 하향된 게 결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UBS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내렸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49달러에서 48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게 이 제시한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한 20% 정도 다운사이드를 점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주가가 한 5% 정도 급락을 했거든요. 네. 이 웨이퍼 팹 장비, 즉 반도체 공정 중에서 초기에 해당하는 공정에 쓰이는 장비의 지출이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을 찍을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몇 분기간은 좀 역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 기업에 대해서 2020년 상반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요.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한 20% 내외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최근 실적 발표에서 파운드리와 그리고 로직 업계, 로직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되겠죠. 이 부분의 지출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문이 플러스로 성장을 전환했고요. 이 기업의 실적이. 네. 그리고 2020년도에도 파운드리와 로직 투자가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UBS는 반대로 곧 이제 피크를 칠 것이다. 좀 경고한 셈이 되겠습니다. 장비 업체들은 좀 반도체 업황을 선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일단 네. 그 장비가 들어가야지 이제 반도체를 또 만들 수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렇다면 이 반도체 장비의 업황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반도체 업황도 그 이후에 더 안 좋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일단은 UBS 정도가 지금 일부의 의견을 낸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은 네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 업황 회복을 장비주가 먼저 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의견이 좀 줄줄이 하향된 거는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외에도요. UBS가 램 리서치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중립에서 매도로 이 투자 의견을 내렸고 이제 목표 주가는 240달러를 유지를 하면서 한 12% 정도의 다운사이드를 점쳤는데 램 리서치도 오늘 주가가 한 마이너스 3.5%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램 리서치는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어서 이제 장비업계 2위 기업인데 네.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한 4, 5단계에 해당을 하는 식각과 증착 장비의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파운드리와 로직 이 업황이 피크를 고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목표 주가를 안 내린 이유는 동사가 메모리 칩에 대한 좀 비중이 높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비해서는 좀 낮다라고 또 UBS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어려운 게, 그 업황이 진짜 꺾일 것 같기 때문에, 아니면 업황이 좀 둔화될 것 같기 때문에 의견을 내리는 건지, 아니면 업황은 계속 한 이 정도 속도로 가고 있는데 그 이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거기에 대한 그냥 밸류에이션만 낮춘 건지 이런 건 어떻게 봐야 좀 후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업황 회복은 아직까지도 좀 더 여지가 남았는데 네네. 곧 고점이 다다를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근간에는 이들 기업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건 네네. 또 심리가 작용을 하겠죠. 그래프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주요 반도체주와 이제 반도체 장비주의 올해 주가 흐름이 되겠는데 램 리서치가 91%나 주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70%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게 AMD로 네네. 110%인데 AMD에 대해서도 오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노스랜드 시큐리티스라는 회사에서 아웃퍼폼에서 마켓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내렸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현재 대비해서 한 12% 정도 다운사이드를 점친 36달러로 제시를 했거든요. 결국은 올해 점유율 확대에 성공을 했지만은 인텔의 아성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예상을
내놨고 그리고 역시 지금까지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반도체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좀 한 방향으로 좀 많이 좀 하향 조정이 된 하루가 네네.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도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월가에서 최고의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고 좀 분위기가 며칠 전만 하더라도 또 좋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부의 의견일 뿐 뭐 확답을 할 수는 없고 하지만은 이런 의견들이 줄줄이 앞으로도 나온다면은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오늘 말씀하신 그 IB들의 투자 의견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조정 좀 나올 것 네. 같아라는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좀 그 투자 의견에 조정이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좀 헷갈리지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종목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우리가 BMS라고 흔히 부르는 이 기업을 한번 준비해 주셨네요. 네. 자, 오늘은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 좀 강세를 보였어요? 네, 브리스톨 마이어스 뭐 좀 소개도 드릴 겸 해가지고 좀 갖고 와봤는데요. 네네. 브리스톨 마이어스는 이제 18년도 매출 기준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 10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시총도 한 100조 원 정도 되는 상당히 좀 대기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머크를 얘기를 드리면서 면역 항암제 키투루다 모멘텀을 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키투루다에 이은 면역 항암제 2위인 옵디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제약사 셀진을 740억 달러 인수하겠다라는 이 발표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인수건이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을 전했고 그때부터 주가가 좀 상승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 그나마 좀 상승권에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인수 발표는 올해 1월에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인수 완료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점쳤던 것을 올해 말로 앞당겼거든요. 근데 또 곧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을 줄이는 요소로 좀 인식이 됐습니다. 꽤 규모가 큰 기업인데 우리가 이 기업에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최근에 에브비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의약품 이 1위, 그러니까 매출이 가장 많은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사용했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도 얼마나 좀 규모가 큰 기업인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위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엘리퀴즈를 보유하고 있는데 엘리퀴즈 같은 경우에는 혈액 항응고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약품이 국내에서도 이제 3분기에 판매가 30% 증가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상당히 좀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의약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옵디보가 4위로 나오고 있는데 키투루다한테 2018년도에 매출을 역전을 당했거든요. 근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노파마에서 또 파는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개발도 많이 하고 뭐 공동으로 판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직계상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옵디보 같은 경우에도 한 4, 5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 둘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도 상당히 좀 규모가 크다, 주목할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셀진을 인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3위로 나오고 있는 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디도 획득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또 암 치료제 부문의 강화가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에브비아도 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규모를 갖추고 있고 특히 주력 의약품이 확실한 기업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이 매우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에브비도 엘러간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도 세진이라는 또 M&A 모멘텀이 있다. 이런 세 가지 또 기억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할 때는 항상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하고 피인수 기업하고 주가의 흐름이 좀 엇갈리는 경향들이 네. 있어갖고 그것도 이제 뭐 기업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지난밤 사이에는 찰스 슈왑이 이제 인수한다고 하니까 찰스 슈왑도 오르고 피인수 기업도 오르고 뭐 이렇게 맞습니다. 됐는데 이게 인수합병 있을 때는 그 변동성이 좀 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살피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이 마감되기까지 약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 저희가 시황을 전해드렸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낙폭을 키운 모습입니다. 다우가 0.23% 하락, S&P가 0.15%, 나스닥이 0.25% 정도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시장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1일 미국 시장이 모두 다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장 막판에 조금 낙폭을 키우긴 했습니다만 워낙 장중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낙폭이 아주 크진 않았습니다. 각 지수의 움직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2% 55.68포인트 내렸습니다. 22,765.41포인트에 오늘 시장을 마쳤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4% 비슷한 폭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8,506.2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0.16% 내리면서 3,103.45포인트에 오늘 시장을 마쳤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 가격은 하락했고 유가는 또 2.46%나 크게 오르기도 하는 등 여전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있는 것 같은데 지수가 그냥 좀 약간의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직까지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렇다 할 확답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처음으로 내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고 네. 반면에 또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졌지만은 아직까지 확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경계심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변동성도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유가 상승에 에너지주가 좀 급등을 하고 아니면은 부동산 업종은 좀 부진하고 네네. 업종별로 좀 엇갈린 양상도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은 또 신고점 계속해서 경신할 것이라는 좀 부담감도 있고 네네. 좀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3일 연속으로 좀 하락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하락했다고 표현했지만 그렇게 낙폭은 크지 않았던 시장입니다. 자,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종목별로,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직접 지도를 한번 펴놓고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업종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에너지 업종이 오늘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별 종목으로 보더라도 엑소모빌의 주가가 무려 한 2.3% 정도 올랐습니다. 유가가 올랐다는 그 이유 외에도요, 로이터에서 이 엑소모빌이 각국에 있는 어떤 자산들을 좀 매각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현금을 좀 확보를 하고 또 나중에도 이를 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은 넷플릭스가 2% 상승한 게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이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CJ ENM과 3년간 제휴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제 외국에서도 페이머스 코리아 스튜디오, 네. 웰논 코리안 스튜디오 이렇게 나오던데 CJ ENM과는 원래도 이 콘텐츠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미스터 션샤인도 그랬다고 하거든요. 네네. 넷플릭스가 이제 투자를 하고 또 유통을 하고 이런 관계는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이 CJ ENM의 자회사인가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 네네. 이 제작하는 회사의 지분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CJ ENM에 이어서 2대 주주가 또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넷플릭스가 최근에 콘텐츠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이 가입자 수 성장세를 좀 주춤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고요. 넷플릭스는 그때 실적이 나왔을 때 네. 사실은 이번 실적이 좀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좋았다라는 해석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또 부담감도 있었지만 네네. 오히려 최근에 좀 꾸물꾸물 주가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이슈가 된다면 또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도 좋지만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저희가 11월 21일 미국 시장 마감 총평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